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뒷부분이 좀 기니까 이제 실전 얘기들을 빨리빨리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액자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복잡한 형태인데, 꽃이라고 하는 게 막 복잡한 형태인데, 저렇게 튀는 붉은색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다 이렇게 어지러운 꽃이어도 정리가 돼 보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는 것처럼 색채를 통일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집에 보면 침대도 어둡죠. 그 다음에 가구를 보세요. 가구가 다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집은 어때요? 의자는 의자대로, 침대는 침대대로, 옷장은 옷장대로 다 따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걸 다 구매가 다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사실은 어떤 가구를 사거나 이럴 때도 사거나 또는 가를 때 한꺼번에 갈아야 돼.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다르다 보니까 사태가 심각해지는데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요령이 있어. 이런 뭐 우리가 소품이라고 얘기하는, 그죠? 뭐 섬유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패브릭 제품들을 가지고 많이 가릴 수가 있어. 홈데코, 그죠? 집에서 하는 인테리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의 활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액자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컬러 코디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화장실도 어때요? 자, 화장실 어떻게 우리가 뭐 타일을 무슨 색을 고를지 모르겠어요? 다 계열색으로 유사하게 맞추면 정리가 돼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뭐 좀 더 어둡게 하든 좀 더 밝게 하든 다 그놈이 그놈의 계열색 안에서 돌면 저절로 정리는 돼요. 끔찍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통일을 중심으로 살면. 자,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자, 우리 벽장을 보면 이 집이 되게 재밌는 게 어때요? 지금 보면 여기에 책장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짰는데 문이 이렇게 이제 폴딩도어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나무로 해갖고 광택을 줬어요. 자, 이런 색깔에 여기 한번 가구를 맞추는 게 쉬울까요? 되게 어렵죠?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붉은 소파,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 톤이 나는 이런 소파를 쓰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흔히 이제 체리 컬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어울리려면 이런 조건에서 어울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저 소파는 끔찍할 수가 있어. 이건 왜 맞느냐? 컬러가 계열색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때요? 나머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런 색깔이 어울리는 것과 이건 다르죠. 그죠? 이 방을 제가 디자인했거든요. 이 방을 제가 디자인했어요. 끔찍한 방이죠. 지하실에. 지하 깜방에. 끔찍한 방인데 정말 그리고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비 냈으면 이렇게 했을까. 1003개를 골라서요. 아저씨 여기는 이걸로 바르시고요. 좀 사이즈 좀 다르게 잘라야겠네. 현장에서 다 한 거예요, 그냥. 네, 돈은 없고. 잘 보시면 원래 다 한 색으로 똑같이 발라져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어차피 현장에 보면 남는 촌들이 많잖아요. 그 쪼가리천 남는 것들로 여기저기 이렇게 누벼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없는 비난 인테리어, 그죠? 비난 테리어. 그런 건데,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의자도 한번 잘 보세요. 이 색깔 간간히 달라요. 기본색은 이거고요. 가끔가다가 이게 있고, 빨간색도 있고 다 있지만, 파란색은 없죠? 파란색 가끔 잘 쓰면 좋겠지만, 없는 예산에선 그냥 계열색으로 다, 그렇고 그런 색으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좋지는 않지만, 때려 죽일 만큼 나쁜 소리는 안 듣겠죠. 그죠? 자, 바로 이거예요. 계열색으로 누비면 이렇게 어지러운데도 예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잘 보시면 이 쿠션 보실까요? 3개죠? 2개는 어두운 같은 색이고 하나가 다르죠? 2개가 같고 하나가 다르죠? 그죠? 잘 보세요. 수건을 걸더라도 어떻게 걸어요? 3개가 같고 걸고. 그쵸? 이제 이걸 보면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자, 중요한 거는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유럽에 가면 건물이 참 아름다워요. 그죠? 유럽에 가면 아름다울까요?
유럽에서 매일 살아보세요. 맨날 똑같아요. 그런데 왜 아름다운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가서 보시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이 단순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자, 창이 어때요? 아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어때요? 스트레이트죠? 달라요. 또 숨은 그림 찾기 비슷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다른지. 자, 이 집은 뭐가 다르죠? 다르죠? 네, 달라요. 찾아보세요. 문 프레임이 여기는 다 그린색인데 화이트죠. 유럽의 건물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렇게 미세한 차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근데 왜 한국에서 유럽 건물을 흉내내서 예식장을 지으면 끔찍하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예요. 근데 그런 디테일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으면 유럽식으로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별거 아닌데 뒷동네에 있는 건물도 지으면 이쁜데 그러면 왜 그래요? 다 거기에 있는 프레임들을 약간씩 다르게 설계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게 표준형으로 쫙 밀어요. 건축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안 가르친 거야. 의장을 안 가르친 거야. 쉽게 말하면. 건축가에서 하는 얘기로. 건축 의장론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미세한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걸 알면 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음악과 같은 거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그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웠죠? 그런 것처럼 자, 이 건물을 보시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면적이 넓었다가 그 다음에 중간이었다가 그죠? 컸다가 중간이었다가 좁은 띠가 있었다가 그렇죠? 요 비례만 갖고 창문의 크기만 조절해도 좋은 건축이 돼요. 건축도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용도에 대한 설계를 못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디자인을 잘 못 배운 거예요. 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가장 큰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통일은 크게, 변화는 작게. 그죠? 자, 이거죠. 인사동에 갔더니 이런 걸 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렇게 찍었어요. 자, 보세요. 아, 분첩 같은데 잘 자세히 보세요. 형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비례가 다르죠. 근데 색은 얘네가 둘이 똑같고 얘 둘이 똑같고 얘 둘이 똑같아요. 사실은 색은 세 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크기는 요놈이 똑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놈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중간 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놈,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놈, 중간 놈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색깔을 크로스해서 교차시켜. 그러니까 많아 보이는 거야. 그렇죠? 자,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 똑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한 놈씩 꽂아요. 얘만 두 개를 꽂았어. 그죠? 연출이라고 하는 거는 다 원리가 똑같다고요. 자, 그런데 자세히 또 여러분이 눈이 좋으면 금방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병이 높죠? 병이 높죠? 병이 낮죠? 낮잖아요. 낮은 놈끼리 세트, 높은 놈끼리 세트. 두 놈이 같아요. 두 놈이 같고. 한 개씩 꽂혀 있는데 얘만 두 개를 꽂아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꽃꽂이를 오래 가르쳤는데 꽃꽂이를 가르치면 되게 쉬워요. 제가 볼 때는. 바보도 하는 게 꽃꽂이야. 왜? 통일감을 준 다음에 변화만 하나 두면 돼. 그러면 꽃꽂이가 훌륭해. 아, 교수님 어떻게 이런 작품을. 아니, 나는 그냥 하나만 변화를 준 것 뿐인데. 그죠? 왜냐면 막 어렵게들 하세요. 막 꽃 썰고 막 하는. 제가 그때 가서 긴 놈 하나 갖고 가서 툭 꽂아요. 그러면 그죠? 이렇게 긴 놈을 멋있어 보이는 거야. 뭔가 변화를 하나 주니까. 이거예요. 단순한. 자,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높은 빌딩에 대한 그래픽인데요. 그런 변화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그죠? 색이 같은 놈. 그죠? 여기에 따라서 기능을 분류했겠지. 물론. 정보를 분류했겠죠. 자, 그러면 좋아 보이는 인테리어라고 하는 게 형태하고 색채하고 통일감이 있어야 되겠고 약간의 변화가 있는 인테리어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제 쭉 들어보면 얘기가.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왜 안 될까? 이제 우린 이제 이쪽으로 얘기를 풀어갈 건데 자세히 보시면 요 세 놈이 어때요? 다 한색이죠? 프레임이. 계열색이잖아요. 요 놈은 노랗잖아요. 근데 어때요? 요 놈하고 요 놈이 세트잖아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죠. 여기 있는 쿠션도 다 멋대로인 것 같죠? 이거 잘 보세요. 난색 쿠션 2개, 한색 쿠션 2개,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원리가 절대 한 놈만 따로 구매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이래. 그죠? 이제 이거부터 얘기를 해봐야 돼.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이런 몰딩이 있는 집에 살아요. 이런 문이 있는 집에 살아요. 근데 가구는 어때요? 피아노는 6살 때 들어왔고 책상은 3년 전에 들어왔고 이 의자는 작년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천은 내가 하나 만들어 갖고 엊그제 씌웠어요. 다 달라요. 시점이. 자, 이 책장은 책장이 모자라서 하나 만들었어요. 홈쇼핑에서 샀죠. 어머, 연두색 너무 이뻐. 하나 사야 되겠어. 갖고 왔어요. 끔찍해.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이 상태가 된 거야. 그죠? 이불, 어머, 핑크 이불 너무 이뻐. 어머,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맞지? 그죠? 지금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상태가 가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원칙이 이거예요. 구조하고 가구하고 따로 놀 때 정보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태나 색채가 통일돼 있을 때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요소가. 그럼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왜 이런 데서 여러분을 쳐다보면 어지러워. 왜? 각자 입은 옷이 다 틀려. 근데 여기 군인이 쭉 앉아있어. 행복해. 왜? 단순해. 심플해. 그러면 편하네요. 진짜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군인 놓고 강의하잖아요. 되게 편해요. 군복 입고 쫙 앉아있으면 그래, 마음이 진짜 편해요. 근데 일반인이 많이 앉아있으면 어지러워. 더군다나 어린애들이 앉아있으면 더 어지러워. 걔들은 막 집어때리고 와. 막 머리도 뻘겋고 노래. 더 어지러워. 그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 데리고 강의하면 더 힘들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앉으면 편해. 통일감이 있어. 좀.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인테리어가 왜 어려냐면 프레임이 많으면 시각 정보량이 증가해요. 자, 여러분이 웹 같은 데 들어가서 인테리어 딱 치면 인테리어 공사한 거 이렇게 빈집 장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파트 인테리어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이런 화면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그래 놓고 막 이걸 잘한 것처럼 막 자랑을 하는 수없이 많은 업자들이 막 자랑을 해요. 진짜 짜증나요. 기본적인 원칙이 없는 거야. 자, 이 프레임 있죠, 프레임. 프레임이 많으면요, 프레임이 많을수록 어지러워요. 프레임이 많을수록 어지러워. 프레임을 돌리면 돌릴수록 눈에 막 정보가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딱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이렇게 한번 줄을 이렇게 긋고 만나보세요. 화장을 이렇게 또 줄을 또 어지럽겠죠? 자, 그냥 민둥이 말이 한 마리 있고요. 옆에 얼룩말이 있어요. 어느 게 어지러워요? 얼룩말이 어지럽죠? 근데 왜 집에다가 자꾸 줄 긋고 사세요? 아주 심플한 얘기야. 집에다가 막 벽에도 줄 긋고 막 벽에도 줄 긋고 계속 줄 긋고. 그죠? 왜 몰딩을 돌리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누군가가 돌리라고 하니까. 그게 이쁜 건 줄 알고 돌린 거예요. 열심히. 그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 화면이 있어요. 제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나름 인테리어를 잘했다는 사람이 올려놓은 이미지고요. 이건 호텔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자, 여기는요. 가구가 개별적으로 놀아요. 벽하고 상관없이 다 가구는 가구대로 다 튀죠. 이 가구, 이 가구, 이 가구, 이 가구. 가구 자체를 보면 굉장히 고급 가구고 비싸요. 전부. 근데 이 분위기에서 이 가구가 별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썩. 근데 이거 호텔이거든요. 별로 비싼 방이 아닌데 좋아 보이죠. 벽 속에 가구도 어둡고 모든 가구가 색이 다 묻혀서 이 벽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비슷한데 어딘가 이상해. 왜?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 돗자리에다가 카페트에다가 띠둘러. 그죠? 몰딩에 띠둘러. 그러니까 정보량이 증가해서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데도. 그죠? 자, 우리 현실이 이거예요. 체리 몰딩. 응?
체리의 역사. 한국의 인테리어는 체리가 다 망쳤어요. 체리의 역사. 그죠? 체리로 다 돌려. 그리고 당연히 어딜 가나 인테리어 가게 가면 사장님 체리 원목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쁘게. 그죠? 체리로 막 돌려. 이야,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자, 체리의 컬러를 분석하면 이건 어때요? 굉장히 채도가 높은 색이죠. 채도가 높다는 거는 순색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순색이란 얘기는 자극도가 엄청 센 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얘하고 맞을 가구가 거의 없겠죠. 얘 자체가 이제, 그런데 얘를 또 어때요? 두 겹, 세 겹? 벽 꺾이는 데마다, 모서리마다, 천장마다 다 돌리는 거지. 그러니 온 집안이 거기다 뭔 가구를 갖다 놓은들 다 끔찍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 인테리어, 제가 블로그 보다가 했는데, 꾸역꾸역 인테리어만 잘하면 되겠지 세뇌하면서 인테리어 책 보는데 어디에도 체리 몰딩이랑 맞는 컨셉이란 없다. 대부분 화이트로 페인트 또는 시트지를 바르라고 그런다. 친구 한 명은 아예 체리색이랑 맞는 가구, 고풍스러운 놈으로만 고르려는데 그건 좀 그렇더라고. 그죠? 이 사람이 쓴 거예요. 푸념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블로그를 봤더니 인테리어 책이란 책을 다 보고 모든 인테리어 잘할 수 있는 거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했더니 자기 집이 체리인 거야. 이 방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거야. 어디에도 대한민국 인테리어 책에 체리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더래요. 나는 체리인데. 전셋집이 체리고 월셋집이 체리인데 어떡하냐고. 그죠? 자,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배웠죠? 주목성이 강한 색. 체리 거의 여기에 계열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체리가 되려면 다 체리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체리 언저리에서 다 살아야 돼요. 이런 가구로만 다 같이 놔줘야죠.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가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런 가구를 쓰려면 정말 굉장히 비싼 가구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나오죠. 에베레스트라는 이 좋은 페인트가 있습니다. 무독성, 독성이 없는 이런 페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니고 던 에드워드라는 이제 서양에서 사람들이 주로 집에 이제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이거 갖고 DIY 리폼할 때 주로 쓰는 페인트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돼서 요즘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쓰면 뭐 자극이 없다고 그러죠. 애기가 있어도 그래서 애기인 엄마들이 예민한 엄마들이 주로 쓰는 페인트인데 좀 비싸대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혼란을 야기하는 걸 없애자. 근데 질서가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통일감이 있으면 지루함을 유발하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이렇게 주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재밌는 것들이 뭐예요? 이 집에서 보면 이렇게 선적인 느낌이 강한 이런 가구들이 있으니까 심지어 소파도 어때요? 줄이 있는 소파를 쓴 거야. 그래서 이런 줄무늬를 쓴다는 거는 이런 선적인 느낌을 강조할 때 좋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통일감을 주면 좋은데 이런 놈으로만 다 통일을 하면 집이 후들후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있는 애를 하나 톡 갖다 놓으면 그죠? 변화 요소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이건 하이 레벨이고 우리는 이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꿈꾸는 거는 이제 이 정도 레벨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든 소품은 항상 세트로 사야 돼요. 모든 소품을 세트로 사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면 이마트에 가면 어때요? 딱 가서 우와 이 국자 이쁜데 하나만 사.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지게 이쁜데 뒤지게만 사. 그죠? 근데 인테리어 누구 연출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던가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TV에 나오는 집들 봐봐. 집 바꿔주는 거 한번 프로그램 봐봐요. 다 세트로 사죠. 한 번에 살 때 다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원칙이 여러 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된 놈을 쓸 거면 전부 다 나무로 사. 그러면 좀 밝든 어둡든 다 해결이 돼. 다 나무니까.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나무를 쓰고 싶으시면 다 사세요. 다 사고 그거 집에 이렇게 이제 보세요. 오늘 가서 이렇게 좀 열어보세요. 좀 제발. 열어보면
우리 집이 주로 이게 검은 걸로 이렇게 국자도 검은 놈, 뭐 뒤지개도 검은 놈. 그럼 우리 집은 검은 걸로 앞으로 검은 언저리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몇 개를 더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트가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다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몇 개 더 사. 그래서 저렇게 걸면 예뻐요. 근데 어때? 그때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싱크대를 좀 열어봐야 돼. 나가기 전에 꼭 싱크대를 열어보고 나가세요. 아셨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이런 거예요. 붓도 페인트 붓 끔찍한 것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걸면 이뻐. 근데 원칙이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큰 놈 2개, 그죠? 제일 작은 놈 하나, 중간 놈 하나 세트로 사는 거야. 왜? 연출할 때. 여러분 냄비만 갖고도요 이런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죽이죠? 여러분 집에 가면 프라이팬 많죠? 냄비 뒤집어 보세요. 사이즈를 맞춰 보세요. 이거 옛날에 이제 숙대대학원에서 저하고 수업하시던 분들이 이거 했거든요. 집에 있는 냄비를 다 가져오니까 아주머니들이 왜 가져오려는지를 모르는 거야. 냄비를 가져다가 냄비로 저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출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냄비끼리 사이즈끼리 이렇게 해서 큰 놈끼리 놓고 색깔이 유사한 냄비끼리 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접시 하나 딱 걸어주고 어둡지만 2개는 어둡지만 사이즈가 다르죠. 여기 보세요. 사이즈가 비슷하게 한 놈이 크고 한 놈이 작죠? 한 놈이 크고 한 놈이 작죠? 대칭인데 얘는 반짝이는 놈이고 얘는 검은 놈이야. 세트로. 그죠? 세트로 구성하는데 성격이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연출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어때요? 뭔가 이렇게 다 걸었죠? 양쪽에 긴 놈을 거는데 이 놈은 수저 2개를 걸고요. 이 놈은 긴 놈을 하나 건 거야. 그렇죠? 자, 액자도 마찬가지예요. 액자나 우리가 의자를 놓는 것도 다 똑같은데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놓냐면요. 의자를 놓으면 의자를 여기도 하나 놔요. 대칭으로. 근데 얘 보세요. 2개 놓고 하나 놓고. 반드시 2개 놓고 하나 놓죠. 자세히 보면 되게 여기 보세요. 여기 촛대가 하나 있거든요. 양쪽에. 여기 밑에 조그만 놈이 있어요. 얘는 어때요? 이쪽에 가까이 붙어 있고 요 놈은 좀 떨어져 있어요. 이거 연출 사진이에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만든 사진이에요. 그죠? 자, 액자를 여러 개를 이렇게 걸면 이거는 연출이에요. 액자를 하나를 걸면 작품이 되고요. 액자 크기만 갖고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여러분 쿠션 한번 보세요. 쿠션 색깔 어때요? 요 둘이 같죠? 이렇게 다르죠? 여기 잘 보세요. 쿠션을 어떻게 사오는지. 그러니까 쿠션을 주문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큰 애를 사고 작은 애가 하나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2개 있나요? 근데 2개가 색깔이 거의 똑같은데 살짝 다르면 더 좋은 거야. 거의 비슷한데 아니면 무늬만 약간 다르거나 이러면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액자 같은 거를 우리가 걸 때 이런 거예요. 액자의 내용을 되게 고민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개통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얘가 대충 선으로 된 그림이야. 그럼 다 선으로 된 놈만 갖다 걸면 돼. 그 다음에 얘가 대충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뻘게. 다 뻘거내가 걸리면 돼. 그런 거예요. 개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이 그림의 어떤 느낌을 보고 개통이 이런 느낌이면 나머지도 거기에 맞추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발장 같은 거 예를 들어 물건이 복잡해요. 물건의 형태가 막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다 사각형 프레임에다 넣으면 단순해져요. 미술관에 갔어요.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면 왜 편안하게 그림이 감상되는 줄 아세요?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이렇게 액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걸려있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그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정돈돼 보이죠. 갤러리를 딱 가면 되게 정돈돼 보이죠. 왜? 전부 사각형 안에 들어있잖아요. 프레임을 두르면 다 정리가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몰딩을 두르는 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중에 하나야. 몰딩을 두르면 정리가 돼. 그래서 몰딩을 두르는데 그 몰딩을 막 두르다 보니까 정보량이 증가하고 막 갖다 넣다 보니 복잡해져. 그죠? 이해 가세요? 자, 실제로 우리가 액자를 코디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하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서 연출을 해주든 액자를 코디하는 방법은
저는 이래요. 누가 액자를 이렇게, 판화를 이렇게 사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 집을 이사를 갔는데, 뭐 액자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도 전문가라고 또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 핸드폰으로 제자리에서 360도 파노라마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저는 가지도 않아요. 그 집에. 가보지도 않아요. 누구네 집인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착 서서 이렇게 360도 돌려서 저한테 주세요. 딱 그 다음에 가서 판화집에 가가지고요. 그냥 제가 딱 보고 그 사진 촉촉촉 넘기면서요. 거기 있는 주요한 색깔들 있죠. 그것만 봐요. 그럼 적당히 그 색깔들이 섞여 있는 게 요놈. 골라서 보내요. 그냥. 끝. 그럼 거세요. 그러면 끝내준대. 와, 끝내. 자, 이거. 와, 끝내주죠.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놈 색깔, 여기 있는 놈 색깔, 이놈 색깔, 요 놈들이죠. 여기 있는 색깔만 들어가 있는 애를 갖다가 딱 걸면 완벽해요. 퍼펙트. 액자는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우리가 인테리어 모델하우스에 이런 코디를 해주는 사람들도 다 저 원칙에 의거해서. 자, 그럼 이 원칙이 뭐예요? 통일. 주변에 있는 환경하고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원리를 가지고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색깔들. 예? 그럼 정리가 된다 이거지. 자, 보세요.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여기 보세요. 의자가 어때요? 이 집 액자를 잘 보세요. 우드 프레임 액자잖아요. 밝은 우드 프레임 액자인데 이 집의 소품을 보세요. 이런 애, 왕골로 된 애,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까만 망사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까만 선적인 느낌이 드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하고 벽이 다 하얗잖아요. 흰 놈하고 그냥 섞어서 막 갖다 거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까 전에 강약, 중강약, 제일 작은 놈, 중간 놈, 그죠? 그다음에 큰 놈 갖다 걸면 그냥 대충 정리돼 보이는 거예요. 저거 아무렇게나 순서 뒤집어도 다 이뻐요. 놀랍게도 어떻게 뒤집든 상관없어요. 갖다 대충 걸면 다 이쁩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건드리지 않고 하면 다 이뻐요. 자, 이 집 같은 경우 이 액자 어떻게 골랐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걸려있는 물건을 파는 집이니까. 자기네 파는 물건, 이 색깔들에 여기 그대로 다 있죠. 여기 있죠? 이 액자 안에 든 게 뭐예요? 다 여기 있는 색깔이잖아. 그렇죠? 그 주변 환경을 척척척척. 자, 그럼 여러분의 집에 가서 액자가 걸려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 액자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쭉 주변을 둘러보세요. 거기에 맞는 것만 전체 색을 담고 있는 걸로 교체를 하면 좋아져요. 그죠? 근데 하나를 놓으면 작품이야. 이게 진짜 작가님한테 산 거야. 그러면 한 개만 거세요. 작품이에요. 2개 이상 걸면 뭐예요? 2놈을 붙였다는 건 이건 연출이라는 거야. 이건 작품이 아니야. 2개가 걸릴 때부터는. 2개 이상 걸리는 거는 그래서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작가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호텔에 가면, 여러분이 호텔에 가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복도를 딱 가는데 복도에 하나가 딱 걸려 있어요. 그건 작품이에요. 가서 보세요. 작가명이 다 붙어 있어요. 2개씩 걸려 있어요. 연출이에요. 싸구려예요. 훔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도둑도 머리가 좋아야지 비싼 걸 훔쳐가. 멍청한 애들은 막 2개 걸려 있다고 2개 다 들고 갈 거 아니야. 그죠? 2개 이상은 연출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박스를 걸더라도 아까 배웠잖아요. 통일. 그죠? 다 똑같게 한 놈을 높이를 살짝 들어 올리면.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 한 놈만 작은 걸로 와.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개를 걸고 1개를 간격을 띄워. 그것도 되잖아. 그죠? 간격을 띄워. 3놈은 간격이 같고 한 놈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를 약간만 주면 돼.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되죠? 시간이 많으시면 여기다가요. 요 프레임만 칠하세요. 여기만. 예를 들면 어둡게. 그럼 그죠? 그래서 약간의 변화들만 주면 된다 이거죠. 이게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어두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애를 2개를 이렇게 썼죠. 그죠? 액자를 2개를 놨죠. 근데 하나만 속이 어둡죠. 왜? 나머지는 다 뒷판이 밝으니까. 근데 요 놈하고 요 놈은 속이 어둡죠. 그죠? 세트죠.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나머지는 다 밝고. 그죠? 그래서 항상 세트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든지 2개를 사거나 반드시 2개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소품, 집을 어떻게 꾸밀 때 항상 원칙을 세트를 어떻게 만들지
이 원칙을 갖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조명이라고 하는 거. 조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명 자체가 공간 연출 도구인데 우리는 어때요? 다 이러고 살죠. 집에 들어가면 딱 켜면 뭐가 들어와요? 이렇게 형광등이 쫙 들어오잖아. 그죠? 네. 자,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형광등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의 논리예요. 형광등이 왜 안 좋은 등이냐면 형광등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 어디에나 균일한 빛을 뿌려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선하에 있는 데는 전부 다 같은 빛이 내리쬐요. 그림자가 없어. 근데 백열등을 켜면 어때요? 집중적으로 더 밝은 데가 있고 주변은 어두워.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지? 좀 더 밝은 곳과 어두운 차이가 생기죠. 강약이 생겨. 근데 형광등은 강약이 없다고. 그래서 형광등은 공장에서 쓰는 거죠. 사무실에서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집에 와서도 뭘 켜? 딱 켜면 형광등이 쫙 들어오잖아. 그죠? 전 세계에서 형광등을 집에 켜고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세요? 놀랍게도. 진짜 재밌어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 호텔 중에 호텔이나 리조트를 갔는데 천장에 형광등 달린 나라 한국밖에 없는 거 아시죠? 진짜예요. 외국의 호텔 한번 다녀보세요. 천장에 등 없잖아요. 천장에 등이 없어. 어디에도. 기껏 있어야 벽에 브라켓이 있고 다 플로어 램프를 켜거나 스탠드를 켜죠. 어디에서? 집에서. 집에서는 천장에 등을 안 켜. 왜 천장에 등을 안 켜죠? 언제든 누울 수 있거든. 언제든 눕는 게 집인데 누는데 눈부셔. 이거야. 휴식이 안 돼. 그래서 등을 다 벽이나 밑에다만 켜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영화를 영화 보세요. 영화 보면 여자 주인공이 어때? 문 앞에서 기대 있다가 남자랑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서 탁탁탁탁탁 켜잖아. 막 불을 막 켜잖아. 막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야? 막 하면서 다니면서 불 켜죠. 여기저기 막 램프를 켜죠. 왜 그렇게 켜냐고요. 그러면 얘는 요만큼만 비추고 얘는 요만큼만 비추고 연극의 무대처럼 일막이장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침실 같은 데도 특히 이렇게 등을 나지막히 천장에 안 켜고 이렇게 킬수록 아늑해지고 편안해져요. 휴식이 생기죠.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상식. 주광색, 백색, 전구색 이런 거 우리 가면 마트에 가면 팔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광색. 주광색을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주광색이 곧 신이야. 대한민국처럼 주광색을 많이 파는 나라가 없어요. 전국광에 가면. 그리고 백색은 아예 안 팔아. 여러분이 제 연구실을 오면요. 이 형광등빛이 약간 달라요. 요게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이렇게 보시지만 요거 백색이에요. 주광색이 아니에요. 그나마. 주광색은 얘보다 더 차가워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형광등은 이거보다 더 차갑습니다. 이게 백색이에요. 약간 노랗죠. 이게 백색이에요. 네? 그래서 제 연구실에 오면 다른 교수님들 방 가면 되게 추워요. 다 주광색 껴주고 제 것만 백색을 꼈어요. 건물 설계할 때 제가 바꿨어요. 저만 몰래. 아저씨, 전구들이 오실 때 백색 몇 개 가져오세요. 쫙 바꿨어요. 이거 비밀인데. 다 녹화됐네. 큰일 났네. 그래서 사실은 백색을 키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상당히. 같은 이렇게 밝기를 내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백색을 잘 안 팔아요. 우리나라는. 주광색이 아주 의례껏 이렇게 파는데 사실은 전구색을 쓰면 같은 와트를 내고 같은 밝기를 내면서 훨씬 우리한테 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둡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노랗기 때문에 저게 어둡다라고 느낀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노래서 한편으로는 어둡다라고 느끼는 게 내가 머릿속으로 정보를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에 인테리어를 할 때는 약간 노란 컬러를 쓰는 게 좋아요. 조명은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거실의 조명을 약간 옐로이시하게 바꾸세요. 그 다음에 안방의 전등을 노란 빛이 나는 걸로 바꿔보세요. 전구색으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LED 많이 쓰잖아요. 요즘 LED 등 많이 쓰잖아요. LED 등도 노란 게 있어요. 약간 노란색 계열 쓰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해요.
그래서 조명에 따라서 굉장히 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노란색 컬러를 쓰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피로 회복이 더 빨리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인테리어를 좀 적용하면 좋겠죠. 자, 우리 색을 칠할 때, 도배지 고를 때 되게 어렵죠. 여러분 이제 실제로 하면 이제 도배지를 고르는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제 도배지 얘기를 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몰딩 얘기했잖아요. 체리 몰딩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페인트도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중요한 게 몰딩을 없애야 돼. 몰딩을 못 없애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이 인테리어 책에 나온 예시들을 자세히 보세요. 몰딩이 튀는 집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걸 안 가르쳐 줘. 어디에서도 몰딩이 튀면 끝장이다 이렇게 쓴 책이 없어. 몰딩이 튀면 끝장이다라고 쓴 책은 단 한 권도 없어. 그런데 그게 핵심이야. 몰딩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몰딩을 대부분 어때요? 몰딩을 못 바꾼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그런 페인트는 바꿀 수 있어. 그냥 칠해도 다 바뀌어져. 그래서 그런 걸로 칠해버리세요. 어떻게 칠해야 돼? 벽하고 같은 색으로. 교수님, 그 몰딩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색 벽지랑 입히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되고요. 몰딩을 무채색으로 없애세요. 흰색으로. 적어도. 튀지 않는 체리는 아닌 놈으로. 체리, 월넛 이런 거 있잖아요. 시커먼 애, 무서운 애들 있잖아. 시커먼 애들, 뻘건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콱콱 자극이 오는 애들은 다 없애야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인테리어 책들을 보시면 몰딩이 다 흰색이에요. 책에 왜 이뻐 보이냐면 집들이 이뻐 보이냐면 몰딩이 다 흰색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이 뭐 여기다 도배지를 뭐 파스텔 톤을 칠하든 뭘 하든 다 이뻐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없애세요. 일단 그게 몰딩을 제일 좋은 방법은 몰딩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몰딩이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든 집이든 다 몰딩 돌리는 이유 아세요? 시공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이 엉터리여서. 무조건 천장을 칠 때요. 이만큼씩 띄우고 막 쳐요. 거의 1cm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이 몰딩을 딱 뚜루룩 뜯어보세요. 그러면 막 여기가요. 이렇게 벌어지는 놈, 이만큼 벌어지는 이게 완전 톱날이에요. 다다다다다다 막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몰딩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엉터리라서 그래요. 근데 서양 애들 그렇게 공사 안 하거든. 절대. 정확하게 재단해서 딱 끼워 넣어서 딱 가기 때문에요. 몰딩 없이 그냥 이렇게 내려와요. 몰딩을 두르는 이유는 클래식해 보이기 위해서 몰딩을 두르지 우리처럼 시공을 잘못한 걸 가리기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대충 하는 거예요. 대강대강의 문화가 발전해갖고 막 몰딩을 돌리는데 거기에 대강대강이 얼마나 발전하냐면 체리 몰딩으로 발전한 거죠. 제가 롯데캐슬 살아요. 공사를 하려고요. 저희 집 몰딩을 뜯었어요. 몰딩이 자그마치 13가지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여러분 이렇게 집에 보면 몰딩 다 똑같은 거 같죠? 다 뜯어보세요. 다 달라요. 부산에서 온 놈 뒤에 한번 다 까보세요. 부산에서 온 놈, 대전에서 온 놈. 다 기렛밭이 남는 거 주워다가 막 떼워요. 색깔, 왜? 천장에 붙으면 어두운데 조명을 켜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색 차이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른 현장에서 온 거를 막 갖다 섞었었어요. 사이즈만 맞으면 그냥 막 갖다 돌려요. 다 다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몰딩이 13가지예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인데도 13가지가. 이건 완전히 제가 그래서 윤리적으로 정말 건설사들이 나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 지으면 그런 쓰레기 같은 몰딩을 그렇게 해서 돌리니 천문학적으로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다 뜯어내느라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거 다 뜯어내고 그냥 평짜 몰딩 돌리는 거예요. 제일 싼 그냥 몰딩으로 이렇게 해서. 왜? 안 가릴 수가 없거든. 옆이 다 톱니 박히니까. 근데 평몰딩으로 이렇게 돌려서 천장하고 같은 색으로 막아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흰색으로 그냥. 자, 도배지 얘기를 해보면 요 색깔이에요. 자, 여러분 도배지를 고를 때 왜 힘들어하냐면 여기서 고른 애하고 붙였더니 달라. 그죠? 딱 발랐더니 어머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그죠? 어머 지금 왜 저러지?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색이 이거예요. 마술. 이거예요. 원칙.
보세요. 이거예요. 같은 색이에요.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내가 고른 색보다 항상 밝아진다는 거예요. 얼마 밝아져요? 요만큼 차이 납니다. 1.5배 밝게 느껴져요. 아셨죠? 이건 일부러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약간 더 진하게 하고 흐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차이를 내드린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도배지 여기 고르죠? 여기서 샘플 고르죠? 이거보다 1.5배 밝아져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보다 상당히 진하다고 느껴야 바르면 내가 생각한 색이 나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 종이만 보잖아요. 요만한 도배 샘플만 보잖아요. 어머, 칙칙하고 어두워. 발라놓으면 생각보다 밝아요. 면적이 커지면 훨씬 더 밝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면 훨씬 쉽게 고를 수 있죠. 그죠? 그 느낌을 알면. 그래서 약간의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도배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런 데 전시회를 다녀보는 게 좋은 게 가끔 가다가 무슨 인테리어 전시회 같은 거 하잖아요. 코엑스에서 하는 거. 그거 가는 이유가 그거야. 거기 가면 막 도배 샘플 보여주잖아. 그럼 그거 들고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멀리서. 그런 거 연습 몇 번 해보면 금방 이런 전문가가 될 수 있어. 도배지는 저보다요. 그걸 컬렉션을 자주 해본 사람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그런 분들. 저도 이 원칙은 알지만 이게 정확하게 요만큼 더 밝아질지 이게 더 밝아질지는 그분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신 여러분도 알면은 대화를 할 때 편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바르면 실제 요만큼 밝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종이를 놓고 요 정도쯤 느낌이 날까요? 그러면 그분이 아니요, 이거보다 요만큼 더 밝아지고요. 요 정도 느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대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원칙을 알고 있으면 대화가 돼. 그죠? 그분들도 함부로 못 해. 이 사람이 꽤 안 해?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넓은 면을 굉장히 단순하게 연출하는 게 이런 소품을 돋보이게 한다는 거야. 인테리어 잡지에 나오는 모든 이쁜 집은 소품 중심이에요. 대부분. 구조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넓은 면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야. 첫 번째 원칙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보량을 없애야 되니까 몰딩부터 없애야 되는 거야. 몰딩과 벽을 같은 색으로 바꿔버리면 대충 정리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면 여러분이 한쪽 벽에다가 포인트 월을 만들고 싶죠? 네? 포인트 월을 만들고 싶으면 몰딩도 같은 색깔로 덮어버리세요. 도배를 그냥 씌워버려요. 위에까지. 몰딩까지. 그러거나 아니 몰딩을 페인트로 칠해야 되는 거죠. 같은 색으로. 똑같은 색이 안 나오더라도 거의 유사한 색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굉장히 깔끔하게 면 단위가 정보량이 없어지면서 한 단위가 되죠. 그럼 걷다가 아무 소품이나 갖다 끼워도 예뻐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오잖아. 페인트 잘 쓰시라고.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핸디코트 같은 거 뭐 쓰셔도 되고. 이런 거 좀 공부를 해보세요.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면. 자, 그래서 배치 원칙도 통일은 크게, 변화는 작게. 하나는 작품, 여러 개는 연출. 그죠? 이렇게 여러 개를 쫙 갖다 걸면 연출이 돼요. 자,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추억을 갖고 있는 사진 같은 거 있죠. 그거를 한쪽 벽을 이만한 보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붙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이게 요령인데 칼라 사진은 어지럽잖아. 정보가 많죠. 흑백으로 다 추려고 그래. 그래. 실제 제가 본 거예요. 강릉에 사시는 굉장히 잘 사시는 분께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 집은 그게 자랑이야. 딱 들어가서 거실까지 가면서 그 남는 벽 있죠. 그 전체가 전부 자기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 애 어릴 때부터. 근데 사진을 다 새로 뽑은 거야. 디카로 찐 거 있잖아요. 컴퓨터 속에 무지하게 들어있잖아. 그 중에서 날 잡아서 컬렉션을 해가지고 다 흑백으로 출력을 했더라고. 근데 어떻게 했게? 그 중에 일부를 브라운으로 포토샵질을 해서 브라운으로 뽑고 그 중에 진짜 인상적인 몇 개의 사진만 대박 웃고 있는 사진만 칼라예요. 칼라는 몇 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트로 항상 세트로. 그렇게 해서 쫙 하면 그렇게 많아도 정리가 돼 보여. 왜? 벽이 흰색이니까 그냥 걷다 쫙 붙이면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이제 원칙을 아실 거예요. 보시면 자, 얘하고 어때요? 같은 색이죠. 자,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같은 색이죠. 그죠? 자, 여기에 이런 색이 있으면 어때요? 쿠션에도 그런 색이 있는 애를 쓰고, 뭐, 이게 소품을 갖다 놔도 이런 놈하고 맞춰서 매칭을 하고, 그죠? 이것도 일부러 흰 놈을 쓰고,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세 개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포인트 컬러 하나 들어오는 거죠. 뭐, 옐로우로. 그죠? 그러니까 꽃도 빨간 놈이 아니고, 다 이런 계열색의 유사한 놈으로 갖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정보량을. 전체의 색채 톤이나 형태의 정보량을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 산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놈은 요 놈대로 사고, 요 놈은 요 놈대로. 그때 내가 가서 이쁘다고 생각한 걸 다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잘 하려면 자기 집을 사진을 찍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테리어 훈련시킬 때 자기 집을 사진을 찍게 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놓고 제일 튀는 애들 있죠. 걔를 골라내요. 그래서 얘를 바꾸는 거예요. 다음에 돈이 생기면 얘를 바꾸자. 없애고 얘를 바꿔요. 그래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보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정리가 돼 보이는 거죠. 자, 의자를 이렇게 놓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여기 지금 이 집 보면 소파가 검은색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흰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의자를 살 때 다르죠. 왜 이렇게 사지? 이게 이제 저 같은 인간이에요. 저 같은 인간. 제가 가구 가게에 가면 되게 싫어해요. 가구를 파는 사람이. 왜 그러지? 의자 이거 2개 주시고요. 요 2개 주세요. 근데 얘랑 색깔이 좀 다른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2개를 샀는데 하나가 달라요. 색이. 그죠? 그래서 저희 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린 의자 2개. 우리 집 식탁이 그러거든요. 그린 의자 2개. 화이트 의자 2개인데 화이트 두 놈이 형태가 달라. 되게 싫어하는 거지. 그래 놓고는 짜증을 내면서 팔더니 그 다음에 갔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DP하고 있어. 이런 씨. 그걸 세트로 팔고 있어 또. 하나 가르쳐줬더니. 야, 씨. 우리 집 와서 이제 본 거야. 뭐 사진 하나 찍어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찍더니 원시키가 가서 그렇게 팔아먹고 있는 거야. 그걸 세트로 구성해가지고 뭐뭐 하여튼 가구 회사인데 팔고 있어요 요즘.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의자 3개가 검은색인데 얘만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다 살로 돼 있는데 얘는 그죠? 약간의 이렇게 변화를 주면 이제 근데 여기서 이 집에서도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검은색이 어때요? 바닥에 있고 여기 그린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고 우리 집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많은 색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야. 아니 이쁜 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새로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상태에서 여러 개가 있다는 건 내가 그 취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가 우리 집이 다 어두워요. 월넛이 이렇게 막 이런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두운 색을 좋아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살 때 다른 가구도 가급적이면 그 컬러에 맞춰서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야. 어머 이거 모던하고 깨끗하네. 흰색을 갑자기 사. 그 다음에 체리 가구를 사. 그럼 미치는 거야. 그죠? 다 엉키는 거야. 그죠? 그 뭐 옆에 또 집에 갔더니 뭐 자작으로 만든 저 집 갔더니 이쁜 게 있어. 우리도 하나 사야 되겠어. 이렇게 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인테리어 책에 보면 다 이런 것들 나오죠.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벤치 스타일이죠. 자, 여기다 붉은색을 쓰니까 여기다 뭐예요? 이런 이제 커피 머신이잖아. 이걸 사올 때도 생각을 가지고 사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제품을 고를 때요. 가전제품을 고르거나 이럴 때 되게 무의식적으로 사요, 사람들이. 다 가서, 이거 이쁘다. 그냥 사와. 그죠? 자기가 뭐가 이쁜가? 난 파란색이 이뻐. 그 자리에서 파란색 주세요. 그죠? 자기 집은 다 빨간색인데. 거기다 파란색 떡 하다 놔. 그죠? 걔만 튀어. 혼자서 막. 혼자 하는 스토리는 슬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옆에다가 파란 애를 하나, 딴 물건을 파란색으로 또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실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보완을 해야지. 그죠? 반드시 보정을 해서 세트가 되게 해주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 이제 많이 하면서 이런 걸 낙으로 사시는 분들은 생활이 뭐냐면 그걸 우리 집에 한 개밖에 없는 놈을 찾아다녀. 제가 한 혼자 있어. 쟤한테 올린 걸 뭘 사줄까? 이러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길에 다니면서 그 녀석하고 올린 게 뭘까?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마트를 다니면서도 딱 보면 저 녀석 그 녀석하고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기본 생각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집도 보면 어때요? 흰 의자 두 개에 작은 되지만 이런 벤치 의자 같은 거 하나 툭 놔도 그죠? 스툴 하나 뜩 갖다 놔도 색감이 얘만 다르죠. 이러면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 집 보면 다 똑같잖아요. 컬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밀을 내면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에서 나온 브로셔예요. 삼성전자가 만든 브로셔에 나온 건데 잘 보세요. 이 두 개 하나가 다르죠. 그죠? 그 감각 없는 삼성도 이렇게 감각 없는 삼성전자에서 한 브로셔도 이렇게는 만들어. 적어도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라는 거죠. 그죠? 자세히 보세요. 몰딩 어디 있나? 몰딩 없잖아. 그죠? 다 밀고 아무거나 갖다 걸어도 다 이뻐. 그렇죠? 네. 자, 이 뭐 최근에 많이 팔고 있는 유의 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형식을 바꾸면 좀 달라 보이죠. 그렇죠? 이제 보세요. 왜 깨끗해 보이는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몰딩이 없잖아요. 중간에 끊기는 선이 없는 거예요. 내 시선을 가로막는 정보량이 증가하는 몰딩이 없는 거예요. 몰딩이 있더라도 다 칠해서 같은 색이 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하나 칠하면 얘가 포인트 컬러가 되는 거고요. 다 정리가 돼 보여요. 자, 이런 거하고 잘 이제 좀 막 낯설죠? 그래도 이 집에 보면 얘랑 세트가 되는 애가 있고 얘랑 세트가 되는 애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공간 내에서 묶이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쟤하고 세트고 얘하고 세트고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 집을 보시면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화이트 톤이고 여기는 어두운 톤이죠. 두 개를 쪼갰잖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하나 썼어요. 되게 어색한 조합인 것 같지만 이런 애가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항상 세트가 될 수 있는 애가 뭐냐 이걸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어때요? 다 똑같은데요. 이 의자의 뒷판이 블루예요. 그죠? 이 면이 블루고. 그러면 포인트 컬러를 주고 이렇게 색감을 약간만 변화를 줘도 정리가 돼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통일감을 위해서 수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필수적이야. 자, 제가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집을 인테리어를 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책을 쫙 읽어보세요. 어떤 책이나 수납을 중요시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수납에서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이 뭐냐면 책에 안 나와. 현장에서 공사를 한 데를 가보세요.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뭐 조선이 군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인테리어 아파트 인테리어 막 이렇게 컨설팅 해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 뭐냐면 장을 깊게 짜줘요. 여러분이 일반 업체에 가서 가구 장을 짜보세요. 다 300. 깊이를 깊어봐야 400밖에 안 짜줘요. 그죠? 400짜리 장을 짜줘요. 부엌에 있는 물건을 다 넣어보세요. 400에 안 들어가요.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집에서 돌아다녀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다 600 이상 장을 짜줘요. 근데 가구업체에서는 600까지는 짜줘요. 그런데 600까지는 짜주는데 왜 그러게요? 1200이잖아, 합판이. 합판이 2400에 1200이야. 절반 썰면 얼마가 나와? 600이 나와. 그런데 600 이상 짜면 뭐가 문제가 돼? 자재비가 올라가는 거야. 꽃배기로. 이해가세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600으로 장을 짜는 것과 800으로 장을 짜는 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져요. 7, 800으로 짜는 건. 왠지 아세요? 오븐 있죠, 오븐. 여러분 집에 있는 오븐. 자,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무슨 이렇게 멋있는 데 가면 싱크대 전시 잘 돼 있는 데 가면 붙박이로 다 돼 있죠. 붙박이를 구현하려면 깊이가 얼마여야 돼요? 광파 오븐이 들어가려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에? 광파 오븐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700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700이 나오려면 합판에서
절반이 아니라 이 10cm 때문에 한 판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로스율이 엄청나요. 자재비가 정확히 한 40% 더 들어가요. 30, 40% 더 들어가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가구업체들이 다 안 해요. 안 만들어줘. 싫어해. 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다 싸게 만들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돈을 제대로 주고 깊이 있게 짜면 어떤 걸 연출할 수 있냐면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편리가 와요. 다 깔끔하게 다 들어가고요. 700 정도 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청소기가 다 들어가고요. 아이들의 모든 짐이 다 들어가고요. 안 들어간 게 한 개도 없어요. 700짜리 장을 한번 깊이 짜보세요. 여러분 옷장도 왜 옷이 항상 들어가면 어때요? 약간씩 뒤틀리죠, 이렇게. 걸어보세요. 왜 그러죠? 장이 600이라 그래요. 장이 깊이가 다 600이에요. 이불을 넣어도 이불이 약간 튀어나오죠? 붙박이 장을 짜면 이불이 약간 튀어나오죠? 다 600이라서 그래요, 깊이가. 그걸 700으로 늘리면 다 해결이 되는데 돈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600 정도로만 장을 짜도 삶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집에 어떤 벽 하나를 때려잡아서 한 600짜리 깊이로 장을 짜세요. 붙박이 장을 짜세요. 그러면 모든 짐이 다 들어가요. 집 진짜 깨끗해요. 자, 통일은 크게, 변화는 작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 집 보세요. 몰딩을 어떻게 했을까요? 체리 몰딩을 흰색으로 돌렸죠. 그리고 흰색이죠. 흰색으로 몰딩만 칠하고 기존에 있던 건 그냥 놔두고요. 벽 하나만 이렇게 깔끔히 칠하고 얘하고 유사한 색상의 이불을 사오고요. 그죠? 제 침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불을 지나가다가 싼 놈으로 요 색깔하고 유사한 놈을 사서 갈아요. 계열색으로.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여기서 약간 그린빛 나는 놈, 약간 보랏빛 나는 놈, 저는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약간 보랏빛 나는 놈, 여름에는 이런 색깔하고 거의 똑같은 놈, 봄에는 약간 그린빛 나는 놈, 3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코디가 되죠. 지금 여기 보면 이 가구를 고를 때도 어때요? 이 문짝이 요 놈하고 맞는 놈을 고른 거죠. 그러니까 딱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자, 발을 하나 치더라도 우리가, 그죠? 블라인드를 하나 치더라도 여기 있는 컬러, 여기 있는 컬러, 여기 있는 컬러 셋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블라인드를 고르면 어떻게 골라요, 여러분은? 블라인드 가게를 가. 어머, 무지개야, 이뻐. 무지개 블라인드, 꽃잎 블라인드가 너무 이뻐. 갖고 오는 거야, 막. 그죠?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집이. 자, 그런 거는 어디다 해야 돼? 여기다 쿠션을 놓으면 여기다 꽃무늬가 있으면 되는 거야. 강렬하게 튀는 놈은 작게. 그죠? 아니면 뭐 화분 하나 강렬한 놈을 놓든가, 액자를 강한 놈을 하나 걸어주든가, 그런 거죠. 이 방도 보세요. 자, 의자를 두 놈을 센 놈을 사왔어요. 의자를, 빨간 애를. 그럼 어떻게 해? 맞춰주는 애가 있어야지. 그죠? 응? 그 나머지는 다 쿠션을 하나 또, 여기를 베이지로 하니까 쿠션을 하나 중간에 깔았죠.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코디를 할 때 항상 세트로 정보량을 줄여주는 단위로 이렇게 줄이고 몰딩을 없애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책에 있는 걸 보면 원리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그죠? 잘 보세요. 이 가구하고 이 쿠션하고 이 커튼하고 다 같은 거잖아. 그죠? 원칙이 있다고. 이 원칙을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어두우면 가구 어둡게, 갓도 어둡게. 그죠? 다 같은 세트잖아. 이 집에는 얘하고 그러니까 여기 가구가 이거하고 맞는 거잖아요. 딱 그 필요한 종류를 이렇게 규정을 해갖고 뭉치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집도 보면 사실은 하얀 벽에 흰 가구하고요. 그죠? 다 가구가 흰색이잖아요. 거기다가 포인트 컬러들만 이렇게 몇 개를 던진 거예요. 툭툭툭툭. 그죠? 이 벽 하나 오렌지 빼고는 다 소품이잖아요. 나머지 색감이 있는 거는 소품이지 본질적인 색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해 가시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살 때도 제가 이제 가만히 가서 보면 이런 거 사러 갈 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 까사미아 이런 데 가보면 막 이렇게 러그 고르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겨요. 옆에서 보면. 제가 볼 땐 다 다르거든요? 꽃잎 러그, 뭐, 모던한 러그, 줄무늬 러그 다 다르잖아. 근데, 어머, 이것도 이뻐.
다 이쁘지 그럼. 안 이쁜 게 어딨어. 그죠? 응? 아니 우리 집에 갖다 놨을 때 얘가 이쁠지 생각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어디 가실 때 집 사진을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그러면 좋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어. 근데 집을 잊어버리고 다닌다니까. 그죠? 그것만 안 잊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 집은 뭘 고치면 될까요? 여러분이 딱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열심히 돈 들여서 리모델링 했어요. 뭐가 문제죠? 어딘가가 좀 이상하죠? 어딘가가 이상하죠? 뭐가 좀 이상해 보이죠? 나머지는 색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그죠? 여전히 체리가 눈앞을 가리죠. 그죠? 얘를 시트로 그냥 이 색깔로 다 발라버리면 이 집이 정리가 됐겠죠. 그러면 얘만 강조되는 노란색이 되잖아요. 얘랑 얘랑은 세트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 보여요. 그죠? 어차피 이것도 낡은 냉장고잖아요. 시트로 그냥 장난치는 거지, 뭐. 이게 만약에 다 같은 색이었다면 얘만 막 여기다 온갖 색깔 다 하고 막 그래픽 해도 돼요. 여기다 막 영국 막, 그죠? 영국 마크 하나 그리고 대한민국 마크 그려도 돼. 태극기 하나 달아도 돼. 이뻐. 그죠? 그만큼 통일감이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주어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죠. 응?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디가 튀나를 먼저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해보면 정리가 되겠죠. 어때요? 쉬우셨어요? 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항상 이제 인테리어 책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다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가서 한번 보세요. 몰딩 정리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칼라를 코디하는 방법이 안 나와요. 왜? 전문가들이 자기가 먹고 살 영역은 남겨놓은 거야. 근데 우리 이제 그 비밀을 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항상 쇼핑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가야 돼. 집을 데리고 가야 돼. 집을 놔두고 다니면 안 돼. 집을 흘리지 마시고 지갑에 넣고 가서 쇼핑을 하세요.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